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일 동맹의 격상을 선언하고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일본군의 역할 확대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고 또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4조 언급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왕선택 특파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우선 미일 정상회담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안보 분야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해서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를 전 세계와 사이버 공간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확대했다고 선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였던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상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국 간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정상은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고 또 앞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정도의 언급만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관심사였던 위안부 문제 사과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기존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네, 아베 총리 발언은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 첫 번째 기자 질문이 바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고 고노다마를 계승하면서 수정할 의도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표현을 했고 사죄 표현도 하지 않았고 특히 전쟁 중에 여성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른 나라의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여성 인권 침해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대표적인 물타기 언급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목입니다. 네, 일본이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은 우리와도 관련이 있고 또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요. 동북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오늘 회담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발표에서도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 디아위따오를 포함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안보 공약이 적용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역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노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것은 미국과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센카쿠, 즉 디아위따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이번 미일 동맹 격상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된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에서는 어제 미일 방위지침 개정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바 있지만 오늘 두 정상의 발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불만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죠.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망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당초 미국은 오늘 정상회담까지 TPP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양자 개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다른 10개 나라와의 또 다른 협상을 가속화한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일 양자 협상에서는 특히 일본이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마지막 쟁점이었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국가 이익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TPP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더불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총리를 파격적으로 환대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베 총리에게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의회 합동연설에 나서는 영예를 안겨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자협상 타결 선언을 결국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망할 만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보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파격적으로 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속이 없었다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위안부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사죄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데 만약에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외교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사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진솔한 태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에도 탄력이 생길 수 있지만 사과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관계도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 연설이 확정된 이후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사죄하고 과거사 문제를 종결 지을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간주하고 있고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사죄 표명을 압박했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끝내 거부한다면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3국 협력을 무리하게 압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대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별도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오는 8월 아베 담화에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외교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